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 지금 마음 치유의 요점, 마음 치유와 깨달음의 요점은 마음 치유는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줄이는 거, 번뇌망상을 줄이는 거, 그리고 깨달음은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본질인 영성을 깨우는 거.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 IQ와 SQ의 균형을 지금은 IQ는 높은데 SQ는 바닥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들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지금 모르고 살아요. 거의 눈을 감고 산다. 그러니까 이거를 눈을 뜨고 지나친 것은 줄여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 이게 우리 마음 치유와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쪽은 생각은 줄이고 본질은 깨워내는, 영성은 깨워내는, 우리들의 본성, 본심, 이거는 깨워내는, 우리들의 본래 면목, 진면목, 이건 깨워내는,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심하다가 찾아냈다. 그래서 그 찾아낸 것을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방법을, 그러니까 마음 치유의 정확한 길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지나치게 발달되어 있는 생각으로 하여금 발달 안 되어 있는 우리들의 본질인 영성을 찾게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여금 에너지 왕성한 이 생각으로 하여금 지금 잠들어 있는 본성을 찾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균형 잡는 비결이다. 자, 그래서 찾게 만들면 이 생각의 핵심은 분별심이에요. 분별하는 거. 나누어서 보는 거. 나누어서 보고 파악하는 능력. 그것이 본질은 뭐냐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본질은 전체예요. 전체고 절대예요. 생각은 상대를 파악하는, 상대인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인데, 부분을 파악하니까 전체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션을 주어서 찾아라, 파악해라.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니까, 보석 같은 거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찾아라 하고 에고에게 미션을 주면 에고는 신나서 그걸 찾는다 이거예요. 그럼 에고가 찾다 보면 현상에서는 에고가 잘하지만 현상의 끝에는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벽으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벽은 우리 고정관념의 벽이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고정관념 있지요? 어떤 단어만 말해도 탁 떠오르지요? 맞습니까? 지금 계속 국제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즘 탈레반이 이슈인데, 탈레반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지금 채워져 있나요? 사람마다. 이것이 엉켜가지고 굳어져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으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면 생각이 결국 이 벽에 막히게 된다. 이 벽이 무너지면 그 너머가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들으면, 근데 놀라운 것은 에고는 욕심이 많아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게 되면 벽을 만나고 이 벽을 결국엔 뚫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인간한테 있어서 인간 에너지 중에는 집중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집중할 때.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느꼈었을 거예요. 한 달, 두 달 공부해도 잘 안 되던 것이 시험 직전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집중해가지고 막 벼락치기로 그냥 그 공부를 해치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양을 암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중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의 본질을 찾는데 집중하면 그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로 벽을 뚫을 수 있다. 자, 그럼 벽을 뚫으면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지혜로 변해요. 이게 또 하나의 신비예요. 지나친 생각은 번뇌망상인데 이 번뇌망상이 지혜로 변해요. 이거를 번뇌망상이 생각이 지혜로 변한다. 이 말을 여기서는 전식덕지. 전은 변화시킨다, 돌린다. 식은 생각이에요. 생각을 돌려서 덕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그 생각이 지혜로 변해요. 원숭이가 결국 벽을 뚫어서 이 과업을 해내면 공을 깨닫는 손은 원숭이 손이잖아요. 이 원숭이가 공을 깨닫는다. 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생각으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면 벽을 만나고 그 벽을 뚫어내면 이 생각이 지혜로 바뀐다. 그래서 전식덕지라고 해서 이제 이것은 전문 용어입니다. 유식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는 유식학이라고 하는 그 유식학의 결론이에요. 그 학문의 결론은 이 생각을 지혜로 바꾸는 것이 이제 그 과정을 파헤친 것이 유식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전식덕지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번뇌적 보리라는 말도 거의 이거는 유명한 말이니까 일반 용어화 되어 있죠. 번뇌가 보리는 깨달음이에요. 번뇌가 깨달음으로 바뀐다. 번뇌가 깨달음으로 바뀐다. 생각이 지혜로 바뀐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의 소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중생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 방법은 이 지금 지나치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이 생각으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는 그 일을 맡기면 신나서 찾는다 이거예요. 그때 집중할 때 이 생각이 집중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서 이 벽을 뚫는다. 여러분,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다음에 결국에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데 번뇌망상은 탐진치 삼독을 만들어내요. 이 과정 설명 안 해도 되지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각 과잉이 번뇌망상인데 이 번뇌망상은 다 이 세상을 나누어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고 하는 어리석음의 세계로 지금 고해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이 이 무명의 벽이 뚫리면 계정의 사막으로 바뀐다. 삼독이 삼학 세 가지 지혜의 공부로 바뀐다는 거예요. 탐진치가 계, 정, 해, 사막으로 바뀐다. 여러분, 계정해가 개는 저팔계 이름이죠. 저는 돼지고 팔개, 8가지 개. 저팔계가 개에 해당하고 지금. 정은 사오정. 사오정 할 때 오정은 오는 깨닫는다. 정은 이제 깨끗할 정자인데 여기서는 지금 집가자 밑에 다리 족자거든요. 저 정이 한자가 집가자 밑에 다리 족자예요. 여러분 다리가 밖으로 안 나가고 집 안에서 딱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차분하게 고요하게 선정이란 말 쓰죠. 선정산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선정산매가 지금 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깨달은 분들이 혼자 계실 때는 여러분 깨달은 분들이 혼자 계실 때는 어떻게 계실까요? 집안에 자기 본질 속에서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깨달은 분들의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해 할 때 해는 지혜 해자. 어떤 게 지혜냐?
지혜의 내용은 오공이에요. 공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공이 뭐예요? 한자말 우리 동양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빌공자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오공은 공을 깨닫는다 이 말은 본질을 깨닫는다. 본질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지금 제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이렇게 자기 몸을 움직이는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본질을 깨달으면 본질은 몸에만 있지 않아요. 몸은 현상이에요. 이 현상을 움직이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본질을 깨달으면 나는 무한대의 존재로 존재가 마음이 열리고 존재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내가 무한대 되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잖아요. 다 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탐진치 할 때는 항상 갈등과 고통의 세계인데 개정해, 개는 행동이 올바르고 그리고 정은 마음이 고요해서 항상 내 집안에 딱 앉아있는 여러분 임금이 옥자에 딱 앉아있으면 나라가 태평해집니다. 맞지요? 되게 임금이 남쪽을 보고 앉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임금이 남쪽을 보고 앉는다. 이러면 임금이 자기 자리에 앉아있다는 소리예요. 임금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신하와 만백성은 다 또 자기 역할을 또 다 하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본질이 깨어나서 자기 자리에 이렇게 잘 있으면 현상은 저절로 가지런하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온 천하가 태평하고 평화로워지는 비결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언제 이렇게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관념의 벽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하면 관념의 벽이 무너지는가? 생각으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면 그 사이에 이 정신의 벽이 있어요. 인간한테는 어리석게도 자기 고집이 있어요. 고집. 정말로 황소고집. 아무도 못 말리는,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 있나요? 잘 없지요. 저 사람은 참 속없다 해도 어느 순간 가면 하여튼 사람마다 주제가 있어서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뭐 하나만 건드리면 그냥 용의 영린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영린이 있어서 그거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지요. 고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념의, 고정관념의 고집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그게 무너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없어지면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날아가는 기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신의 벽에 막혀서 우리가 본질을 못 보고 있다. 이 눈을 뜨는 것을 심안을, 마음의 눈을 연다는 것이다. 그럼 심안을 열려면 벽을 뚫어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핵심은 인간은 고정관념이 뭉쳐져 있는 관념의 덩어리, 이 벽이 있다 이거예요. 그 벽이 지금 가슴에 짓누르고 있어요. 사람이 가슴에 짓누르고 있어요. 쌓여가지고. 이걸 뚫는 거다 이거죠. 그래야 마음 공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이렇게 연필 들고 이렇게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슴에 막혀 있는 벽을 뚫고 눈앞에 붙어 있는 심안을 가리고 있는 이 무명의 이 껍질을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공부는 진검승부지 책상 물림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그죠? 살아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공부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는 쌓여 있죠. 참, 우리 한국어에는 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이 쌓여 있다 이거죠. 이게 굳어가지고 벽이 되어서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요. 이거 뚫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때 물통에 옛날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물통 만들 때 나무를 이어가지고 바닥하고 만들고 다음에 그 철사 같은 그 철판대기 있죠. 그걸로 이렇게 띠를 매잖아요. 밑에도 그렇고. 그래서 딱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물을 들고 오다가 보면 느슨해지면 이게 팍 터지죠. 그러면 무거운 물을 들고 오다가 이 물통 밑바닥이 팍 터지면 물이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겠죠.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이 잘못된 습관, 잘못된 관념, 또 잊어버릴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 온갖 감정들이 쌓여 있어요. 물통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밑창이 터질 때 왈칵 쏟아지겠죠.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왕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런 생각 과잉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단점이라면 장점은 영성이 깨어나는 게 장점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장점은, 최고의 능력은 본질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거 본질이 깨어날 때 밑창이 터진다는 거예요. 마치 무거운 물을 들고 가다가 태가 탁 터지면서 왈카닥 그냥 쏟아져 내리듯이 그 답답하던 것이 터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보고 하라 그러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죠. 하여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없으면 몰라도 저는 한국인들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마트폰 쓰지요. 최근에도 신형이 나와가지고 그 신형을 살려고 지금 줄 선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인 어떤 기질이 있느냐면 얼리 어답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기어이 써봐야 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좀 우리 그런 기질이 있죠. 마음 공부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공부에도 이런저런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 제일 효과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최신 폰, 핸드폰처럼 최신 방법론, 이것이 있다 그러면 한국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한테는 가장 최신 이런 수행법이 공식 수행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실상 이 수행계에서는 지금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독히 우리나라 전통이면서 정통의 마음공부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그 수행법의 이름을 이제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내 습관 하나 고치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해되세요? 습관 하나 고치기가 그렇게도 어렵다. 그런데 만약에 그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기본 형식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저는 테니스를 좀 배워봤습니다. 대학교 때 테니스를 배워봤는데 테니스 처음 배울 때 처음부터 라켓 들고 테니스장으로 안 갔어요.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코치가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코치가 폼을 가르치고, 그리고 폼에 따라서 공을 이렇게 쳐주면 배우는 사람은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초보자가 건방지게 게임하는 게 아니라 폼을 배워가지고 수없이 연습을 해가지고 몸에 충분히 익힌 다음에 이제 뭐 실전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폼을 먼저 배워야 하는구나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수영도 배워봤거든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면 좋은 모양도 안 나오고 속도도 안 나고 테니스 같으면 공도 안 맞아요. 이게 폼이라는 게 있는데 폼이 왜 생겼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제일 공이 잘 맞더라 하는 게 테니스 폼이에요. 수영 폼은 이렇게 수영을 하니까 제일 잘 나가더라 하는 게 수영 폼이에요. 이해되세요? 폼이 있고 수영이 있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잘 되더라 하고 만들어진 게 폼이잖아요. 인간 지혜가 쌓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배우는 사람은 자기가 그 폼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폼을 선배한테 폼을 먼저 배워가지고 몸에 익혀가지고 하면 이 기간을 압축하잖아요. 마음 공부에도 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내가 일일이 혼자서 다 하려면 너무나 힘드니까 좋은 코치를 찾아서 그 코치로부터 폼을 배우면 빨리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에도 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폼의 이름을 화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익혀 놓으면 여러분 한 번 익혀 놓으면 평생 쓰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 공부에는 가장 기본적인 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화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러면 화두를 한번 배워두면 여러분 화두를 한번 배워두면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인간의 마음이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마음이 하지요. 이 마음의 원리를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한번 배워두면 자기 마음을 터득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터득하면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화두가 익었다. 이 말은 나는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안다. 이 말하고 같아요. 중요하지요. 지금 마음 치유와 깨달음의 핵심은 화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인들은 말을 쓰긴 써요. 보면 정치가가 정견 발표할 때 우리 시대의 화두는 뭐 이런 말 쓰지요. 그러니까 이게 쓰긴 쓰는데 이제 정확한 뜻을 한번 배워보십시다. 보세요. 지금 핵심이 생각은 과잉, 본질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잠들어 있다. 그래서 생각은 줄이고 본질이 깨어나게 하려면 생각으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면 생각은 유순해지고 컨트롤이 되고 그리고 본질은 깨어난다. 할 때 이 둘을 함께 하는 방법을 화두라고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각을 무력화시키고 한편으로는 본질에 집중하는 방법을 화두라고 한다. 지금 제가 실컷 떠들었는데 그 결론이 어쩌라는 거냐? 화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두는 생각은 줄이고 우리들의 본성을 깨우는 방법이에요. 이 둘을 한꺼번에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번뇌망상은 줄이고 우리의 빛인 우리 본질의 빛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한 우리들의 본질의 빛이 지금 장막에 가려져 있어. 그 장막을 걷어내고 빛나게 만드는 방법이 화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는 테니스 칠 때의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은 기본형을 배워서 몸에 익혀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도 무슨 테니스 대회 결승전 할 때 보면 결승전 올라간 사람들은 그 신들리시 강자끼리 만나면 정말 재밌지요, 그죠? 뭐 신들린 듯이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저는 테니스를 이제 쳐봤으니까 저 사람들은 폼을 뛰어넘었다는 걸 알아요. 이해되세요? 처음에는 폼을 배워요. 그래서 익혀요. 그래서 아주 익은 사람한테는 이미 폼하고 하나가 되었어. 뭘 해도 폼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폼대로 안 쳐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무아지경에서 무엇을 해도 그러나 폼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는 사람은 화두를 익혀야 돼요. 폼을 배워서 몸에 익히도록 계속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폼이라는 것을 넘어서게 돼요.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몸에 익어가지고 저절로 나오는 거.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운 테니스를 치되 폼 없는데 폼에서 어긋나지 않는 자유롭게 치는 경지가 벌어진다. 그냥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여기 화면은 없지만 중요해서 생각이 나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막에 이렇게 다 넣으니까
예, 자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공부하실 때 지금 마음 공부잖아요. 마음 공부를 동양에서는 도라고 했어요. 마음 공부를 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는 하나에만 통달하면 모든 것에 물리가 터져요. 이해되시죠?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도다. 도는 하나에만 통달하면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 다 통달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도를 공부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따라하세요. 도란 어떤 것인가? 4가지 단계가 있어요. 도를 닦는 데는 4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형. 따라하세요. 형, 수, 파, 리. 형은 폼이에요. 형은 폼. 폼 아시겠죠? 지금 테니스를 비유한다면 제일 먼저 초보자는 폼부터 배워야 돼. 코트에 들어가서 시합하기 전에 공 안 맞아요, 그때는. 폼을 먼저 배워야 돼요. 폼을 배울 때는 여러분 코치가 있어야 되죠. 좋은 코치한테 좋은 폼을 배워야 된다. 이해되죠? 마음 공부에 제일 먼저 형, 폼을 배워야 한다. 일본말로 이거 가다라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가다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형, 폼이 있어야 한다. 패턴. 젊은 사람한테는 패턴. 그러니까 폼을 먼저 배운다. 이해되죠? 다음에 수는 지킬 숫자. 이건 뭐냐면 형을 지킨다. 수없이 연습한다 이거예요. 그 하나의 폼이 몸에 익도록 지킨다. 수없이 연습을 한다. 그 다음에는 깨진다는 거예요. 그 폼이 깨진다. 기본 틀이 깨진다. 왜냐? 몸에 익어서 이제 폼하고 내 몸이 하나가 되면 폼이란 것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리는 이치리자인데 이것은 자유자재. 무엇을 해도 이치에 벗어나지 않아. 붓글씨를 써도 마찬가지죠. 붓글씨를 써도 처음에 폼을 배워야 되고 형을 배워야 되고 수없이 연습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폼이 사라지는, 깨지는 때가 옵니다. 몸에 익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따로 생각을 안 해도 자유자재로 붓글씨를 쓸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동양에서는 도라고 해요. 뭘 해도. 지금 여기 이제 어머니들도 나와 계신데 여러분 요리하실 때 대충 뭐 김치 담그실 때 고춧가루는 적당히 탁 넣으면 탁 맞지요? 딱 맞지요? 왜냐?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맞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북에서 내려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때마다 여름 되면 냉면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냉면을 빚을 때 메밀에다가 나중에 다른 건 좀 다른 사람 일을 도움을 빌려도 마지막에 그 소금을 간을 할 때는 꼭 주인이 직접 한대요. 근데 귀신같이 딱 맞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참 그 집 냉면이 그립네요. 그러니까 폼을 배워서 그분도 처음에는 레시피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레시피가 폼이에요. 근데 수없이 하다 보면 레시피를 안 봐도 이제 몸에 익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유자재인 거죠. 그리고 응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마지막에는 응용이 가능해진다. 아마 한국인들은 다 라면 끓이는 데는 지금 다 도가 텄을 거예요. 응용 단계에 다 갔을 거예요. 누구라도 도라는 거죠. 한국인들의 도는 라면. 라면 끓일 때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라면 봉지에 물을 얼마 넣고 뭐 몇 분 끓이고 있잖아요. 순서는 어떻게 넣고. 근데 하도 하다 보면 이제 그거 안 봐도 귀신같이 하잖아요. 나중에는 자유자재로 하고 이제는 파송송 뭐 이렇게 뭘 첨가도 하잖아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런 폼을 배워야 한다. 그 폼을 화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라는 걸 안 해도 결국은 실제로 하는 것은 화두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써도 마음 공부는. 자, 화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화두는 뭐냐?
본질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음은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현상은 알아요, 우리가. 본질을 몰라요.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에 대해서 궁금해야지 본질을 깨닫지. 보통 사람이 본질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살면 영원히 본질을 못 깨닫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인간 중에는 스스로, 그러니까 본질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남이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궁금해. 그래서 기어이 해내요. 근데 그런 사람 얼마나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일반인들은 본질이 궁금해도 돈 벌기 바빠가지고 그냥 흘려보내는 곳 살다가 또 씁시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에 본질을 한번 우리가 깨달으려면 본질이 궁금하구나 하는 인연을 만나면, 혼자 힘이 약하니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혼자 힘이 약하니까 코치가 또 필요한 거죠. 그럼 그 코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주제는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놀라운 것은 설명을 해도 이건 말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컷 설명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래도 모르겠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면피를 하자면, 본래는 본질을 설명하면 안 돼요. 본질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마음껏 떠드는 이유는 뭐냐?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어차피 모를 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퍼주어도, 지금 무한대의 샘이 있는데 아무리 물을 퍼주어도 마실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떠드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기왕 떠드는 것을 조금 더 조리 있게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떠드는 곳은 많은데 본질을 떠드는 곳은 잘 없잖아요. 여러분, 본질을 떠드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본질은 한 인간이 인생에 태어나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본질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귀한 자리예요. 지금 이 프로는 귀한 프로예요, 여러분.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싸구려 아니에요. 정말 귀한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의 본질이란 말이 뭐예요? 모든 현상의 근거란 뜻이지 않습니까?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의 뿌리인 이 본질을, 그러나 애석하게도 말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직접 마셔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설명할 수는 있잖아요.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잖아요. 말이 힘이 세니까 지가 마시고자 해야지 마시지만, 그러나 말을 고삐를 잡고 물가까지는 가잖아요. 저는 그런 역할이고, 실제로 마시는 건 여러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궁금하다는 거예요. 안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평생 살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자기 몸하고 생각, 감정은 알지요. 근데 몸과 생각, 감정을 일으키는 게 뭐냐 이거예요. 본질이 있다니까요. 아니, 본질이 있으니까 그 기라성 같은 그 위대하신 성현들이 한결같이, 모든 철학자가, 모든 문학가가 다 이거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도 본질을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예술이 본질을 놓치면 신변 잡기예요. 신변 잡기는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근데 예술의 형식을 빌려서 본질을 드러내면 진짜 걸작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주제니까. 그러니까 같은 에세이라도 그냥 자기의 현상을 이야기하면 그냥 신변 잡기에 흘러서 의미가 반감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질을 쓴다면,
문학이 본질을 다루면 그 문학은 굉장히 위대한 문학이 돼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의 본질이 깨어나니까. 그것을 인연으로. 그러니까 본질은 귀한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아는 건 아니죠. 저의 스승님한테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 인연이 그렇게 귀하다 이거예요. 진짜 감사하다 이거예요. 부모님과 동격. 우리는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선생님이 귀하다 이거예요. 그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비록 지금 TV나 유튜브로 공짜로 듣고 계시지만 이거 싸구려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싸구려로 본다면 여러분이 싸구려예요. 안 그래요? 현상에 젖어가지고 본질에 대한 감각도 없이 한 사람이 이게 인간으로서는 좀 그렇잖아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선배들이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또 관심도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로 집중을 모으기 위해서 이 공부를 꾸준히 해서 결국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폼을 만들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폼의 이름이 화두다 이거예요. 화두의 내용은 뭐냐? 궁금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두는 본질에 대한 궁금함. 다시 말하면 근본 질문, 근본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때 의심은 남을 못 믿어서 하는 의심이 아니라 궁금함이 커진 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문. 근본적인 의문이에요. 우리 어디서 왔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나는 지금 누구예요? 어디서 지금 살고 있나요? 이 세상에 이게 다인가요? 이런 근본 질문이 있다 이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걸 활성화 못 시키니까 이거를 싹을 틔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서 화두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화두에만 집중하면 깨닫게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공부도 원리를 알고 납득이 되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여러분 원리도 알아야 돼요. 현대인은 원리를 모르면 안 믿어요. 이해되죠? 납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화두로 바로 들어가면 안 돼.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알아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알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가 있게 돼요. 이해되죠? 그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자,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으면 고정관념의 벽과 마주치게 된다. 그 벽에 집중해서 뚫으면 그 벽 너머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1시간 내내 설명해 드린 것을 지금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벽을 만나요. 화두는 반드시 벽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벽을 뚫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뚫느냐? 그 궁금한 거. 근데 그 궁금함을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제일 앞장서는 게 뭐냐? 생각하는 에고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에고로 하여금 본질을 찾게 하면 에고가 앞장서서 벽을 부닥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에고는 힘이 세서 에고의 힘으로 그 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참 독으로 독을 친다고 하는 화두의 원리예요.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넘어가면 현실과 본질 사이에는 무명의 벽이 있다. 이 벽을 뚫는 것이 깨달음이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강조합니다. 따옴표 칩니다. 깨달음은 반드시 고정관념의 벽을 뚫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직감하시듯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하지요. 이거 인정됩니까? 너무 강하지요. 이거 안 뚫으면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스스로 이걸 뚫으려면 힘들지요. 자기 고정관념을 자기가 어떻게 그 벽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힘들어요. 그런데 요령이 있다 이거예요. 요령은 화두라고 하는 근본 질문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힘이 고정관념의 벽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인간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인간 정신 승리, 결국 인간의 정신은 어떻게 승리하는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인간이 성화되는 진정한 성숙, 인간이 진정한 성숙을 이루는 길, 깨달음인데 깨달음은 반드시 고정관념의 벽을 뚫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저 사람이 본질을 말하는구나. 본질은 지금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이 의식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거는 관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본질의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 본질의 이름이 많아요. 불교 믿으시는 분들은 본질을 부처라 그래요.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본질을 성령이라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인 철학자는 영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온갖 이름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이름이 관념이에요, 실제예요? 이름은 100% 관념이에요. 놀라운 것은 본질을 나타내는 그 이름들이 관념의 벽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만약에 성령이 계시구나 하고 성령이 계시구나 하고 아는 거하고 실제 성령을 체험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아시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무리 알아도 만나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왜냐? 아는 것으로 인간은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는 아주 골수에 박히게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변하는가? 아는 그 관념이 무너질 때, 이때 인간은 변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잠에서 깨는 거예요. 아는 것은 잠을 연장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잠에서 깨어나는 거하고 아는 생각이라고 하는 꿈을 연장시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되죠?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런 걸 들으시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이미 이런 마음 공부라고 하는 관념의 벽에 막혀 있는 거예요. 관념의 노예예요. 그 관념을 째고 나와야 돼요. 핵심은 관념을 째고 나와야 되는데 째고 나오려면 체험을 해야지.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렇구나 하면 그것이 관념이다 이거예요. 그 벽이 무너져야 한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마치 나비가 고치를 째고 나오는 것과 같다. 이 점 이해하시겠어요? 나비가 애벌레로 고치 속에 있는 거하고 이제는 다 컸어. 성충이 되었어요. 날개가 생겼어. 실제로 나와서 날개를 펴고 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나비의 그 애벌레를 감싸고 있는 누의 고치, 이게 관념의 벽이라는 거예요. 그 누의 고치 속에는 잠자고 있는 상태와 같다. 깨어나서 날아야 된다. 그러니까 깨어나서 나는 것이 장자의 꿈이라는 호전몽이 있잖아요. 나비의 꿈.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돼서 날았다. 너무 좋더라. 깨어보니까 장자더라. 내가 장자냐 나비냐? 나비가 꿈속에서 장자가 됐냐?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됐냐? 헷갈린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장자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가가, 위대한 분이 자기의 이 본질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체험은 마치 인간이 나비처럼 훌훌 무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비가 되어서 나르거나 아니면 생선알이 붕새가 되어서 이렇게 구만리 장천을 솟아오르거나 하는 이런 대자유의 세계,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는 화두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정통이다. 마음 공부의 정통이 화두다. 그리고 이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